여러분, 우리가 한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있잖아요? 그게 오히려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?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.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, 그 정의감이 오히려 나를 해치는 칼이 되지 않도록 불의 앞에서 나를 지키는 진짜 지혜는 무엇인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상상해 볼까요? 길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서 두 사람이 엄청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. 보아하니 한 명이 다른 사람을 거의 일방적으로 막 때리고 있네요. 자,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? 아마 우리 대부분은 약한 사람을 도와야지 하고 생각할 겁니다. 아마 대부분 그렇죠. 딱 보면 힘센 사람이 나쁜 놈, 가해자 같고 막고 있는 사람은 불쌍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되죠. 그리고 그 약자를 돕는 게 당연한 정의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. 근데 말이죠. 만약에 이 생각이 우리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요.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진짜 핵심이 탁 튀어나옵니다. 좋은 뜻으로 나섰다가 오히려 인생이 통째로 망가져버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다는 이거 진짜 충격적인 말 아닌가요? 아니 좋은 일 하려다가 왜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까요?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걸까요?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파헤쳐보는 목표 아주 명확합니다. 여러분이 가진 그 훌륭한 정의감이 그 선한 마음이 오히려 여러분 자신을 공략하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. 말하자면 불의 앞에서 나를 지키는 지혜로운 자기보호법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려면요.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에 숨겨진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. 갈등 상황을 지배하는 책임의 진짜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걸 꼭 구분해야 돼요. 법적 책임하고 인과적 책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. 법적으로는요, 당연히 사람 때린 사람이 100% 잘못했죠. 처벌받아야 합니다.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. 당연한 겁니다.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인과적 책임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. 이건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? 하는 내 삶의 운용에 대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그 행동을 한 사람, 행위자만 있다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 행동이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어떤 근본적인 바탕이 있다는 거죠. 이걸 우리는 원인이라고 부를 겁니다. 이 원인이라는 토양이 없으면 애초에 사건이라는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원인이라는 게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? 여기서 정말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. 바로 3대 7의 법칙입니다. 이거 진짜 흥미롭지 않나요?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행동을 한 사람이 전부인 것 같은데 사실 그 사람의 책임은 30%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나게끔 이유를 제공한 쪽의 책임이 무려 70%라는 거죠. 우리가 보는 것과 실제 책임의 무게가 이렇게나 다릅니다. 자, 그럼 이 법칙대로라면 이 사건의 진짜 주범, 가장 큰 죄인은 대체 누굴까요? 주먹을 날린 사람일까요? 아니면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일까요? 정답이 진짜 뜻밖일 수 있습니다. 이 관점에서는요, 가장 답답한 사람이 바로 사건의 핵심에 있다고 봅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누구 돈 떼먹는 사기꾼이 답답할까요? 길에서 소리 지르면서 누구 때리는 사람이 답답할까요? 아니죠. 그 사람들은 그 순간 속이 시원할 수도 있어요. 진짜 속 터지고 답답하고 억울한 건 바로 피해를 입은 쪽이죠. 근데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에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이건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. 이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지금 당신 삶을 운영하는 방식에 구멍이 났어. 그 틈으로 문제가 들어온 거야. 하고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 같은 겁니다. 일종의 알람이죠. 예를 들어 볼게요. 길거리 싸움에서 주먹을 쓴 사람은 행위자 30%죠. 근데 그 전에 계속해서 시비를 걸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욕하면서 말 그대로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사람, 그 원인 제공자가 70%라는 거예요. 금융사기도 똑같아요. 사기꾼은 30% 행위자일 뿐이고 내 안에 있던 나도 한번 대박 내보자 하는 욕심이나 에이 설마 무슨 일 있겠어 하는 그 부주의함, 그게 바로 70%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. 만약 내가 내 안에 70% 원인을 못 보잖아요. 그리고 계속 저 30% 행위자만 욕하잖아요. 그럼 내 삶에 뚫린 구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
결국 이름만 다른 또 다른 행위자가 그 구멍으로 쏙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. 끔찍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. 자, 이론은 이제 충분히 알았어요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. 그래서 눈앞에서 이런 불의를 딱 마주쳤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? 그 실용적인 행동 지침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에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있습니다. 내가 저 일에 끼어들었을 때 그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후폭풍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만 나서는 겁니다. 내 그릇, 내 역량이 그걸 감당 못하는데 섣불리 정의감만 앞세우면 나만 다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대처법, 딱 3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. 첫째, 절대로 내가 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. 그건 우리 일이 아니에요. 공권력에 맡기세요. 그냥 조용히 핸드폰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는 거, 그게 베스트입니다. 둘째, 근데 정말 이건 꼭 끼어들어야겠다 싶을 때가 있죠. 그럴 땐 딱 이 한마디만 하세요. 두 분, 경찰서 가서 얘기하시죠. 시시비비는 경찰이 가리게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,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. 절대로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안 됩니다. 이 사람이 맞네, 저 사람이 틀렸네 하는 순간 여러분도 그 복잡한 인과의 그물에 그대로 엮여 들어가는 거예요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진짜 정의란 과연 뭘까?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정의랑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.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억울함 있잖아요. 그거 막 꾹꾹 참는다고 해결 안 돼요. 그쵸? 속에서 골기만 하지. 이 지긋지긋한 억울함의 고리를 끊어낼 유일한 방법은요, 참는 게 아니라 깨닫는 겁니다. 그럼 뭘 깨닫느냐?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. 남 탓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. 근데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났지? 내 삶에 어떤 빈틈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나한테 찾아왔을까? 바로 내 안에 70%를 찾아 떠누는 여행인 셈입니다.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정의가 뭔지 알게 됩니다. 진짜 정의는요, 저 나쁜 놈 하고 분노하는 감정이 아니에요. 그건 그냥 감정일 뿐이죠. 진짜 정의는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그 사건의 근본 원인을 꿰뚫어 보는 힘, 바로 분별력입니다. 그래서 이 모든 지혜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. 세상의 불의를 보고 심판하려고 나서기 전에 먼저 그 불의가 왜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,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. 이렇게 원인을 분별하는 힘, 이것이야말로 섣부른 감정에 휩쓸려서 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내 인생에서 반복되는 불행의 패턴을 끊어내고 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가장 높은 차원의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.